안녕하세요, 이코노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직접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다른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가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코녹스 디젤 중고로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디젤도 중고로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서운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새 중고 디젤이 상당히 좀 어렵죠. 환경 규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디젤 차에 많은 장비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장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장착을 하게 되니까 차량 가격도 비싸진 그러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또 차량 고장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상당히 좀 예민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왜 중고를 권유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차는 오래 세우면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 오래 세우면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이 쉐보레 이코녹스 매뉴얼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차는 매일매일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동차다 라고 합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연기관 내에 윤활 성능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려면은 차는 매일매일 가동이 돼서 움직여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차량 부식의 예방도 되고, 기타 이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일매일 운행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문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차는 매일매일 움직여야 그 성능이 계속 일정 수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고 디젤은 가급적이면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 디젤을 사시려면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월 6일날 제가 이러한 댓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께서 갑자기 요소수 보충 경고등이 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은 요때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전에 이코녹스를 디젤로 구입하신 분이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코녹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에 댓글을 올리셨던 분인데, 이 분이 이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떠서 상당히 황당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보면은 한 달 전쯤에 요소수 10리터를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떴다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다른 카페 회원님들의 경험상, 요소수 10리터 정도면은 한 16,000km 주행하면은 보통 요소수 10리터가 소진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경험상, 이 통밥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한 16,000에서 18,000 정도면은 10리터를 소진하는구나 라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코녹스는 1.6리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배기량 차가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00cc 카니발이라든가 모하베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배기량이 크니까 6000km에 10리터를 보통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000에서 18,000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16,000에서 18,000 정도면은 보통 요소수 10리터를 보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소수를 넣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아는 분께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분께서 암담한 거죠. 암담한 그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방대한 그러한 그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요소수 인젝터가 막힌 거 아니면 요소수 펌프에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막혔을 수도 있겠다. 이 필터가 막히고 요소수 인젝터가 막혔을 경우에는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게 되면, 이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요소수가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충 어렴풋한 그러한 짐작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러한 그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 쉐보레에서 무상수리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SCR이라고 그러죠. 요소수 분사 시스템. 이 요소수 분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쉐보레는 그 엔진 컨트롤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그 ECM이라고 하죠. 이 ECM이 그 요소수에 대한 그 에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에러냐면은 우리가 내연기관이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은 질소산화물 녹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질소산화물 녹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요소수 분사 시스템이 분사가 되게 됩니다. 이 요소수가 분사가 되게 되면은 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물질로 분리 배출을 해서 내보내는 장치인데, 이 요소수가 분사될 때 이 ECM이 요소수를 인식하지 않고 이 요소수를 질소산화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질소산화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질소산화물이 더 많아지네 하면은 더 요소수가 더 분사가 되게 되면 또 요소수 소진량이 점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옵니다. 보통 1000km 정도는 괜찮지만 1000k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은 엔진 가동을 멈추고 견인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받고, 그리고 요소수를 보충해 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쉐보레에서는 이제 권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아마 1번 타자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몰고 있는 이코넉스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넣고 지금 주행거리가 한 8000km 이상을 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요소수가 아니라 중고 디젤을 사실 거면 새차 디젤을 사시라. 차라리 새차 디젤을, 중고 디젤을 사지 마시고 새차 디젤을 사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중고차는 오래 멈춰 있으니까 차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디젤 제가 말씀하셨죠.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있으니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은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이전에 그 요소수 분사 시스템과 DPF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요소수는 좋은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공식적으로 좀 인증된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 어떤 요소수? 유록스 같은 대기업에서 제조한 요소수를 넣었으면 좋겠다. 왜? 결정화율이 최고로 낮은, 아주 낮은 상태로 요소수를 만들기 때문에 결정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결정, 알갱이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요소수가 좋은 요소수인데, 만약에 이 알갱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보면은 이 요소수 알갱이들 때문에 요소수 펌프 필터가 막히고, 그리고 요소수 인젝터가 막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소수가 분사가 안 되면 나중에 DPF가 망가지고 그리고 엔진도 망가지게 됩니다. 엔진, SCR, DPF 이 라인이 다 망가지면은요, 여러분들 수천만원 날라갑니다. 수천만원. 여러분들 제가 요소수 막힌 그런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요런 경우 같으면은 요소수가 결정화돼서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요소수 인젝터와 그리고 요소수 배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엔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DPF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요소수 결정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DPF 고장난 거 보시죠? 이 DPF 요소수 결정화된 것이 이 DPF 안에 다 빨려 들어가서 DPF가 이렇게 고장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DPF가요 3년 전 코로나 전에 대충 수리비가 보통 잘못하면 한 500만원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으니까 물가가 더 상승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비싸졌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DPF 망가지면 뭐 기본으로 500만원 치고 뭐 SCR 망가지면 뭐 몇백만원 치고 그리고 엔진 망가지면 여러분들 답 없는 거죠. 답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소수를 제대로 된 요소수를 넣어야 차에 디젤의 생명선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된 햇빛에 방치된 그러한 요소수 넣지 말아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주유소 안에 있는 그 주유기 안에 있는 그 요소수 가급적이면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청소가 이 주유통 안에 있는 그 요소수 탱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그러한 요소수 탱크로부터 나온 요소수를 넣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고장나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요소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요소수를 여기다 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탱크 관리를 잘 하는 그 주유소에서 넣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모든 주유소가 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상태이겠느냐 라고 나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요소수를 넣으면 좋겠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박스 포장이 되고 실온에서 보관된 요소수를 직접 넣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넣고 반 정도 남았다 이거 아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둔다, 하지만 이거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기하고 장시간 접촉하게 되면은 요소수는 다시 결정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만든 요소수라 할지라도 공기가 이미 통 안에 들어가고 유입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있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정화가 되고, 결정화가 된 요소수 아까워 이거 다시 넣어야지 라고 쓰면은 나중에 이 요소수를 넣으면 이것도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디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디젤은 이제 단종각이라고 그러죠. 디젤은 단종각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내연기관의 그러한 산실인데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디젤이죠. 그리고 이 디젤은요 정석주행 해야 된다. 정석주행,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석주행 해야 됩니다. 왜 정석주행 해야 되냐면은 정석주행을 하게 되면은 배기온도가 일정해지죠, 여러분. 배기온도가 일정해져야 요소수가 분사될 때, 일정한 온도에서 요소수가 분사될 때 결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암모니아로 치환돼서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시내 주행할 때 오르락내리락, 배기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출발하고 멈출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요소수의 그 결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은 제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고속도로 1시간 이상 타셔라. 그래야 DPF에도 좋고 SCR 요소수 분사 시스템에도 좋다. 고속도로 정색 주행하면 좋은 점, 온전한 그 요소수 분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DPF 재성이 온전히 되니 가급적이면 한두 달에 한 번 디젤은 고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디젤 이렇게 좀 솔직히 얘기해서 짜증납니다. 뭐 제가 이코넉스 2차 좋아서 구입을 했지만은
이게 디젤이 이런 거라고 했으면 이코녹스 디젤을 구입을 하지 않고 가솔린 모델 나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멋모르고 디젤을 산 제가 디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디젤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됐구나, 많이 까다로워졌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좀 얻어서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이면은 디젤은 중고로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디젤을 원하시면 새 차 디젤을 사서 내가 처음으로 계속 몰면서 내가 이 차의 그 관리 상태가 어떤지 아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젤차 중고로 사,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민감한 그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전 차주가 어떤 식으로 이 차를 운행을 했는지 관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니까 잘못하면은 차가 안 좋은 차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중고차 구입할 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디젤 중고차를 여러분들이 굳이 구입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받으시고 그 다음 구입하실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디젤에 뭐라고 그럴까, 디젤 구입하기를 열망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은 디젤은 새 차를 구입해서 처음부터 내가 쭉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댓글을 올리신 분, 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면은 그 후기를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보면은 이제 디젤은 이제 단종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이코녹스 디젤을 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쭉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디젤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리죠. 가솔린에 대한 영상보다는 이 디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이 댓글 다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셨는지, 혹시 이 무상 수리 통지서를 받으셔서 어떻게 수리를 받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저에게 한번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